안녕하세요. 유앤영 피부과.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피부과 윤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현 피부과 이유덕입니다. 저요? 손에 잡힌 거 아무거나 났어요. 그래서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이거는 제가 한 15년? 굉장히 얼굴은 팽팽한데 이쪽에 노화가 많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씩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서 지금 뭐 실제로 아저씨라서 저 바라볼 수 있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현 피부과 이유덕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추천할 선블록은 아주 시원하게 살자고 아이스 선블록이라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게 안에 통에 가스가 들어있어서 가스가 이제 기화하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건데요. 이렇게 바르면 되게 시원해요. 사용하는데 좀 힘들어서 이렇게 꾹꾹꾹꾹 누른 다음에 그러면 이 퍼프가 되게 여기에 선블록이 묻어 있는데 이게 되게 차거든요.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색깔도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약간 흰색이 많이 섞여 있어서 골프 칠 때나 아니면 야외 활동할 때 아주 시원하게 선블록을 바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윤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병원에서도 환자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드리는 제품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 이 선크림인데요. ASF 피지컬 선블록 플러스라는 제품입니다. 보시면 SPF가 50이고 PA가 4포지티브로 UVA랑 UVB 모두 잘 블럭해주는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피지컬 선이기 때문에 피부과에 오시는 민감한 환자분들이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여드름 환자들에게 모두 추천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제품을 이제 손등에 도포를 했을 때 피지컬 선이기 때문에 백탁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백탁이 심한 편은 아닌 제품이고요. 향도 없기 때문에 화장하기 전에 베이스로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또한 가격이 3만원대로 많이 비싸지 않아서 데일리 선크림으로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어바인 피부과 유동기 원장입니다. 제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약간 있고요. 또 가끔씩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서 일단 자극이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공을 이제 막지 않는 타입의 선크림을 이제 골랐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한테 가장 맞는 제품은 이 제품이더라고요. 피지오겔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피지오겔 리스토링 이지 워시 UV 프로텍션이라고 써 있네요. 이 제품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르면 너무 코메디틱하기 때문에 그렇게 끈적거림이 좀 적고 확실히 피지오겔 베이스라서 그런지 자극이 적어서 제 얼굴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르는 거야 뭐 다 똑같죠?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얇게 펴 바르고 하얗게 나타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So real. 실제로 제 화장대 위에 제가 쓰는 거 이거 딱 3가지입니다. 저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주장한 민감성 피부의 주인공으로서 쓰는 화장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세럼 쓰고 눈 주변에는 덱시안 MD 쓰고 덱시안 MD 아이크림 쓰고요. 그 다음에 선크림으로는 저는 대웅제약 이지듀 제품, 그러니까 포스트 레이저 미네랄 BB 크림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SPF 46에 PA 2포지티브죠. 그래서 웬만한 선크림 대용 다 되고요. 피부과적 시술 후에 붉은 기운도 가리고 선크림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나온 건데 아토피 인제 피부에도 잘 맞고 어두운 피부색도 가려주기 때문에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2006년부터도 이걸 발랐으니까 거의 뭐 한 20년 쓴 것 같네요. 제가 꾸준히 애정하는 제품입니다. 화장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어2 L2S라고 그 조금 매트하게 나와 있는 또 미네랄 선크림 요거를 그냥 밖에 개 산책하러 나갈 때는 쓰기도 합니다. 다크도 감춰주고 색소도 감춰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선크림이 거의 다 없어졌을 때 색깔이 달라지니까 다시 다 발라야겠구나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비를 좋아합니다.
요즘 마스크를 쓸 때는 밑에는 잘 안 하는데 마스크 안에 선크림 쓰면은 여드름 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보여드리는 목적이니까 5분 만에 끝!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이 닥터랩이라는 피부과용 화장품 전문 브랜드에서 나온 올데이 디펜스 선크림이라는 제품이에요. SPF는 50+로 되어 있고 PA는 3 포지티브.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냥 저희 병원에 있어서 쓰는 거예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쓰게 된 셈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어떤 성분이 더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적당히 SPF가 뭐 30에서 50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PA도 2 포지티브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이면 아무거나 피부에 트러블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피부 트러블이 좀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책 넓은 모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책 넓은 모자를 쓰는데, 옛날에는 좀 아저씨 같아 보여가지고 이거를 쓰는 것도 좀 꺼리고 신경 쓰이고 그랬는데, 지금 뭐 실제로 아저씨라서 굳이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뭐 다닌다고 아저씨 아닌 것처럼 보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피부 타입과 진짜 생활 패턴과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뭐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해서 바르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앤영 피부과의 김지영 원장입니다. 오늘 비몬디에서 여름을 맞이해서 선크림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동아의 인트린식 소울 D라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피부는 좀 건조하긴 하지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는 아니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메이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 추천이 잘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 자외선 차단제는 100% 무기자차고 SPF 50 그리고 PA가 4개 플러스 4+이기 때문에 노화의 원인 되는 자외선 A도 잘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약간 백탁 현상을 좀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유화가 잘 돼서 그런지 굉장히 그 500원짜리 동전 정도 굉장히 많이 발라도 아주 그렇게 하얗게 되는 그런 들뜨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고, 물론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그 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파우더리한 느낌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뭐 갑갑하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좀 톤업 크림을 바른 것처럼 약간 이 메이크업을 받은 사람같이 좀 하얗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그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저에게는 조금 더 잘 맞는 자외선 차단제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FDA에서 선크림에서 가장 안전한 성분 딱 2가지는 이제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다라고 명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는 저도 무기자차 쪽으로 더 많이 선호하고 선택을 하려고 하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이제 옥시벤젠 같은 그런 성분들이 이제 바다의 어떤 해양 환경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보고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인트린식이라는 100% 무기자차를 선택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의 단점은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피부과에서 원내에서만 이제 그 제품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부가 무엇보다 민감하거나 여드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잘 다니시는 그 피부과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그때 이제 인트린식을 이렇게 핸들링하고 있는 병원이 있다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하셔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린 피부과 김현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데요. 제가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바르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라로슈포제의 유비데아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15년 정도 굉장히 오래 썼죠. 이 5년 동안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다른 자외선 차단제에 비해서 무거운 감이 없어요.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 화장 밑에 발라도 굉장히 좋고 굉장히 흡수가 잘 되면서 자외선 차단제에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중요한 게 양을 많이 발라라, 그리고 자주 덧발라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발라요. 손톱 한 마디 정도? 이거를 한꺼번에 바르면 너무 귀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바르기도 하네. 이렇게 이제 펴서 바르죠. 이제 귀 쪽도 저는 꼭 발라요. 그리고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목 쪽 남은 걸로. 그 다음에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거나 뭔가 다른 일을 하거나 그러고 이제 와서 이게 흡수가 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바르는 거예요. 눈두덩이, 저는 눈두덩이 되게 열심히 발라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귓바퀴, 목. 그래도 이만큼 남았어요.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흡수를 좀 시켜요. 그러고 나서 또 발라요. 지금은 약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허옇거든요. 이게 이제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서 이제 또 바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서너 번 정도 바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아침에 화장을 하는 거죠. 허옇죠? 그런데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골프를 간다. 그럴 때는 이 상태로 저는 자외선 차단이 다 된다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패치, 안경을 쓰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에 목마지막 이렇게 덮었습니다. 이렇게 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여기다 이렇게 오핀까지 꽂아서 완전히 옆에까지 차단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요 사실 물리적 차단, 화학적 차단 두 개가 다 중요해요. 덧발라주는 거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한꺼번에 많이 바르지 말고 겹겹이 케이크 생크림 이렇게 쌓듯이 시간차를 두고 바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 잘해서 피부 잘 보호하자고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바로 라로슈포제 선크림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한 14년에서 15년 정도 사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피부에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게 생기지 않았고, 두 번째로 발림성이 굉장히 촉촉하고 좋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품을 사용한 후에 그 위에 뭐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등 메이크업을 했을 때 뭐 들뜨거나 밀리거나 하는 게 없어서 풀메이크업까지 굉장히 편하게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요? 손에 잡힌 거 아무거나 써요. 저는 뭐 제품을 고르지는 않아요. 그냥 샘플이 되든 누가 되든 뭐 갖고 있는 거 빌렸을 때도 있고 갖고 있는 뭐 내 걸 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주 덧바른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저는 남들이 볼 때는 좀 보기 흉할 정도로 발라요. 충분한 양을 바르죠. 약간 백탁 현상이 있으면 두드려서 이제 붙여놓는 거죠. 팔 바르는 데는 계란은 좀 그렇고 메추리알 한 2개 정도? 얼굴은 메추리알 한 2-3개? 저는 귀를 잘 발라. 여기가 피부암이 제일 많이 생겨요. 귀 끝에 여기. 사람들은 자꾸 얼굴만 여기 바르는데 모자를 쓰잖아요. 여기 오래 살면 스킨 캔서가 많이 생기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연세계인 피부과 이세원입니다. 저는 이 닥터 애슐리의 ASF라는 그 선크림을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이 선크림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자외선 차단 지수가 SPF 50 그리고 PA3+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어느 정도의 뭐 스포츠를 즐기거나 할 때도 그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고 발림성이 되게 좀 좋은 편이고요. 저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조금 꼼꼼하게 바르는 거를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추천을 하는 편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보통 이제 얼굴만 바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이 귀 뒤에 그리고 목 그리고 노출되는 이 가슴까지 그렇게 바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바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꼭 빠뜨리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손등에 바르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얼굴은 팽팽한데 이쪽에 노화가 많이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손등이나 얼굴 쪽까지 이 선크림을 바르는 거를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